자, 보통 이쪽으로 좀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탈색모는 그 카메라 가리지 말고 탈색모는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냐면 젖었을 때는 이렇게 어때요? 물을 먹으면 죽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결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의 부피보다 1.5배가 더 부푸는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매직기 손질을 하면 한 5%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기장 설정을 한다고 하면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모델의 이렇게 도형을 만져보면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죠? 탈색모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이제 가중되는 데는 측두부, 이 부분은 볼륨이 한 1.5배가 나머지가 부푼다고 하면 여기는 2배 이상 부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푸는 그 기준을 조금 더 생각하고 기장을 설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체크를 할 때 항상 여기 헤어라인의 리섹션 부분을 좀 더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모델은 여기가 끊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이드의 볼륨이나 사이드의 양이 없어 버리면 옆으로 일자를 잘라놨을 때 여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게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할 때 탈색모인 고객은 이쪽 헤어라인의 모량을 많이 갖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끊긴 게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부분에 볼륨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할 건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옥시피탈 부분에 볼륨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옆으로 오게 되면 살짝만 숙일게요.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보면 옆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볼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모발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이플에 디스커넥션을 만약에 많이 넣었을 때 어떨까? 볼륨이 많이 살겠지. 그러면은 볼륨이 빵빵해진 상태에서 얘네가 내려오면 어때요? 머리가 약간 우리 가파같이 이렇게 머리가 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 볼륨이 많다, 가지고 있는 사이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나 옥시피탈 본에 볼륨이 너무 많은 머리인 경우에는 우리 디스커넥션 방법을 모량 제거가 아니라 틴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제거해 나간다. 그것만 좀 파악해 주면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델은 머리에 끊김과 볼륨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왔을 때 머리 평소에 좀 부풀죠. 네, 곱슬머리요. 그러니까요. 곱슬이 있어서 그 기장 설정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섹션을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면 둥근 선을 만들어내서 자르는 건 동일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튀어나온 부분에 걸쳐지면 섹션이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위쪽이나 차라리 아예 아래쪽을 하는 거. 그리고 자, 탈색모의 경우 중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항상 펼쳐서 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자, 다른 모발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탈색모는 중간이 끊김이 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에 모량을 빼놓고 손으로 체크해서 형태가 또렷해질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양을 분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네요. 자, 여기 모델을 보면 일단 매직 모발이 돼 있죠. 6개월 머리가 많이 안 자라는 머리인가요? 아니, 그 머리는 괜찮아요. 아, 네. 여기만 아, 따로 안 하고. 네. 보면 사실 곱슬이 엄청 심한 형태는 아닌 것 같고, 매직이 된 부분들은 뚜렷하게 플랫하게 이미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 모발이 오히려 더 날 수 있는 거는 뿌리는 자연 볼륨 그대로일 거고, 밑에는 플랫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펌이 안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측두부라든가 이쪽 네이프 사이드 코너 부분에 이런 볼륨, 자, 이쪽 옆에서 만져볼게요. 태연이 모델하고는 좀 틀리게 모량이 좀 더 빵빵하겠지. 자, 이런 쿠션감이 있는 모발들은 이렇게 살짝 다현이가 한번 만져. 쿠션감이 있지. 자, 이런 모발들은 대부분 머리가 퍼지면서 동그랗게 형태가 나와.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때요? 형태 자체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그렇지, 동그랗지. 이사도라 형태가 나와. 그래서 단발을 자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네이프 사이드 코너 부분에 볼륨이 있는지. 여기 보면 곱슬이 여기 딱 보이시. 네.
근데 위쪽에는 곱슬이 없어.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뿌리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에 뿌리만 살짝 눌러줄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충분히 손질하지 않아도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자, 특징은 일단 매직을 하고 오신 모발. 매직 직후에 테슬컷을 자르는 건 사실 좀 반대. 매직 직후에 테슬컷을 모양을 변형을 하면 모양 자체가 예쁘지 않고 그냥 머리 요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그냥 이렇게 A4 용지 붙여놓은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고 한 달 내지는 세 달 내외에 좀 자란 모발들이 이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조건으로는 가장 좋은 모델일 것 같아요. 앞머리는 혹시 앞머리가 좀 있으신가요? 있네요. 길르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스타일 유지해서 기장만 설정하면 될 것 같고 턱선. 목선이 지금 볼륨이 좀 생각보다 많은 머리야. 그거는 텐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옆으로 가지고 오면 턱 끝선 확인. 거울로 다시 한번 확인. 그럼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지 보일 것 같아. 그지? 음. 큰 기장이 목적선인 건데 그러면은 네이프 비탄 따를 때는 조금 더 짧게 그렇지. 자르면 근데 지금 모발이 뜨기 때문에 이거는 다운펌 할 거 생각하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잘라도 크게 상관없을 거야. 근데 자르는 과정에서 모발이 뜨면 전체 기장이 짧아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내가 원하는 기장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춰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운펌 진행하고 마무리 때 튀어나오는 거 정도는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게 나아. 점프가 많은 모발은 내가 나 매직 할 거니까 해서 자르게 되면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짧아질 수 있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먼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한번 다 여기 모발은 다 한 번만 살짝만 만져봐도 괜찮죠? 네, 다 한 번만 시술자들은 좀 만져보세요. 쿠션감이라든가 모량이나 한 번씩 좀만 체크를 하고 들어봐야 돼요. 두상 너무 좋지. 가발 두상이에요. 근데 맞아. 두상이 너무 좋아요. 난이도는 두상으로 따지면 난이도가 없는데 모질에 따라서 두상인데 저 핸디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발이 쿠션감이 좀 많아. 이렇게 만져보면. 자, 이런 모발은 단점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가발로 설명해 줬었는데 가발 중에 그 마타리 가발 기억하지? 마타리 자르면 어때 모발이? 옆으로 자꾸 점점 커지잖아, 그지? 그런 형태 정도로 뿌리 볼륨이 되게 많은 머리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원하는 기장보다 조금 길게 잘라줘야 될 확률이 있고 고객님이 나는 여기까지 원해라고 하더라도 길게 잘라서 완성을 해줘야 되는 머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을 때 여기 거울로 보면 얼굴형이 작지만 여기가 튀어나왔죠. 그 대신 볼륨도 많아. 그래서 여기가 가로로 이미 아마 마르면 이 정도까지 부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눌러서 마르지 않으면 아무래도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번 여기서 보면은 모발이 완전 플랫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요거 한 단만 내려오면 또 모양이 얼굴형이 바뀔 거예요. 그지? 여기가 튀어나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밑에 떨어져 있는 모발부터 완전히 볼륨을 더 마이너스까지 다운펌을 하듯이 여기까지는 뿌리를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도 눌러줘야 돼. 그래야 얘네가 죽었기 때문에 얘가 살아서 위에가 더 살아 보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머리 자체가 위에가 살고 옆이 좀 죽으니까 얼굴형이 작은 얼굴형을 그대로 머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옆에 부피가 작아 보이겠지. 그래서 만졌을 때 분명히 두상이 되게 좋았거든. 근데 앞으로 오는 여기 코너를 만져보면 자 여기 다시 이제 상상하고 여기 한 번만 시술자가 만져보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만져보세요. 그대로 홀슈즈 섹션 그대로 나가면 여기가 튀어나왔어. 자 이런 모발은 부피가 증가하는 게 어때? 높겠지. 부피 증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운펌을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여기를 죽이지 않으면 여기가 죽어 보일 수 있다. 혹시 머리 단발할 때 좀 볼륨을 좀 죽여서 드라이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여기는 다운펌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파마는 언제 하셨어요?
3달 정도요? 세파마네요. 자, 여기 모델은 또 반대로 여기 모발에 가루 증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아까도 말했지만 뿌리에 갖고 있는 텐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 이 뿌리 텐션이 높은 사람들은 어때 머리가 많이 뜨겠죠? 자, 뜨면 아무래도 디스커넥션을 과감하게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아까 말했듯이 뚱뚱해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될 거고. 자, 근데 여기 모델은 반대로 두형이 되게 동그란데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튀어나왔어. 그래서 거꾸로 밑에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더라도 얘네가 받쳐졌을 때 크게 뭐 부피감이나 이런 게 너무 플랫하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예쁘게 좀 살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위치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더라도. 자, 근데 보면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컬이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고객님을 딱 머리를 빗질했을 때 이렇게 굴곡이 생긴 데다가 내가 가이드를 한번 딱 찍었을 때 위에 컬이 있으면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장은 혹시 어느 정도? 이게 바로 어깨 바로 살짝 닿을랑 말랑한 정도. 지금 제 손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네. 그죠. 어깨 닿으면 너무 안 예쁠 것 같아요. 오히려. 목선이 얇아서 그냥 가발 자를 때처럼 목선의 중앙이나 살짝 밑 정도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번 할 거 생각해 주세요. 앞머리는 혹시 누르실 거예요? 아니 자르면 좋아. 필요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기장으로 잘라낸다기보단 좀 가볍게 끝을 조금씩 컨트롤할 정도로 이렇게 잘라준다 생각하면서 기장을 좀 줄여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얼굴 형태를 계속 파악하면서 모발에 따라서 얼굴형이 막 바뀔 것 같아요. 자를 때마다 아마 어느 날은 되게 갸름해 보였다, 어느 날은 또 길어 보였다가 어,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펌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섹션 나눠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거 체크해서 다들 먼저 나누고 같이 시작해 볼게요. 손가락의 가장 얇은 부분들만 사용해서 떼지 않게. 두 번째는 자, 측두부의 기준으로 얘를 내려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옆에서 지금 보이지? 이쪽에 볼륨감이 어때? 확실히 없어졌지.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잡히면 위쪽에 떨어지는 여기 볼륨은 그대로 있겠지만 밑에는 플랫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확실히 모량이 감소가 됐겠지. 그래서 라인이 점점 또렷해질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다현이 모델을 한번 여기 서서 본인 모델 봐봐. 옆 볼륨이 어때? 좀 있지. 자, 밑에 여기 레이프 볼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운펌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운펌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모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할 거고, 두 번째 섹션. 자, 상단 빼놓고, 텐션은 아까 첫 번째 사용했던 빛보다 조금 더 덜한 걸로 체크해 주세요. 자, 탈색모의 경우는 더 텐션이 없는 빛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밑에 네이프를 잡았다면 얘보다 훨씬 더 두껍게 아예 이 정도까지 써도 괜찮아요. 볼륨감이 많은 모발도 마찬가지고 뭐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들어갈게요. 확실히 위에서 눌러주지. 자, 사이드 부분 잘 이쪽으로 오면 자,
여기 볼륨이 이렇게 많았던 모발이잖아. 그지? 보이지? 태연이 보이니? 여기. 자, 많았던 모발인데, 자, 얘가 내려와 버리면 그 우리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던 부분을 왜 만드냐면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 볼륨이 아예 더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모량이 더 많이 돼서 얘네가 잘렸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확실하게 네이프에서 더 눌러주면 얘네들은 더 그 공간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더 슬림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발이 일자라도 슬림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네이프의 영향이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네이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에 나는 시간을 제일 많이 써. 여기 부분에. 전체를 30분 걸린다 그러면 여기 한 15분 쓸 때도 있어. 모량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도 텐션은 최대한 없이. 자, 여기도 볼륨 되게 많지. 자, 자르면서 내가 죽여야 되는 볼륨들을 찾아서 적어놓지 않으면 그거를 제때 못하면 머리 말랐을 때 사각형이 돼. 스펀지밥 머리. 그러니까 자르면서 이쪽에 볼륨이 많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약제 도포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게 여기 만져. 엄청 높아. 100% 죽여야 돼요. 알겠죠? 그대로 들어갈게요. 텐션 아웃된 걸로 확인해서. 네. 의외로 볼륨이 많지는 않은데 뿌리 볼륨이 세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지금 모발에는 어때요? 길죠? 자, 길기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르면 올라가요. 이렇게. 그거 감안해서 훨씬 더 길게 우리가 연습할 때보다 1cm 정도 길게 잘랐던 거라면 3cm 이상 잘라서 텐션 보고 조금 텐션 보고 조금 줄여서 아웃라인 길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은 따로 없어요. 모발 아까 봤던 그대로. 자, 근데 반대로 이쪽에 한 번만 같이 만져볼까요? 여기. 자, 다현이 모델하고는 틀리게 밑에 볼륨이 충분히 같은 성향의 모질인데도 옆에 튀어나옴이 조금 적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서 필요한 부분에만 다운펌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사이드는 너무 죽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프론트 사이드 쪽만 여기만 좀 죽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텐션은 완전히 없어서 거의 머리카락이 비껴지지도 않지. 근데 끝에가 정돈이 훨씬 많이 돼. 그 느낌대로 살리면 텐션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형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세 차이도 되게 많이 느껴져요. 파마머리니까 지금 계속 머리를 체크를 통 잡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머리 그대로 텐션 없이 빗질 해놓은 상태에서 아웃만 그대로 잡으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러면 텐션 떨어진 상태로 잘라야 머리가 플랫해진다고. 컬이 있어도 어차피 떨어지는 위치가 같으면 손의 모양을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잡아도 일자로 그 위치마다 떨어져야 돼. 따라가면 계속 짧아지는 거야. 핀을 꽂아놨듯이 앞쪽하고 뒤쪽에 구간을 확연하게 좀 나눠놓고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 지금 모델이 자 이쪽 가까이 살짝 보면 여기만 곱슬이 엄청 심해. 이미 짧아졌어. 자, 그래서 앞꼬리를 더 올려줬어. 앞꼬리를. 우리가 처음에 자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대부분 맞춰서 잘랐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쪽에 곱슬이 더 많다는 건 어때? 점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더 여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앞꼬리를 더 올려줬어요. 태원이 모델의 좀 특징. 이거는 확인해 주면 되고. 자, 본인들 모발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점프가 많거나 곱슬이 많다면 양을 좀 더 분할을 해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수평을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자, 그대로 귀 뒤로 다 넘겨졌을 때 자, 텐션이 여기서도 두상의 스킨에 확실히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짧아서 빠지는 머리를 일부러 넘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빠지는 머리들은 그대로 빠지는 대로 냅두면 되고, 그대로 귀 뒤에 뼈 부분에서 내가 바라본 시선에서. 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쪽에 볼륨이 많았던 저 모델들은 그대로 모델을 살짝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잘라줄 수 있게. 이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여기 볼륨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층에서 잘리면 대부분 짧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때? 볼륨을 더 죽이려면 고개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곡선에 완벽하게 핏하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다음, C커브 빗질을 할 때는 고객을 제대로 다시 내려놓고, C커브는 완벽히 내가 이동한 만큼 손의 모양이 이동해 있어야 되고, 수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평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그래서 손끝에서 떨어지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커트.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진행 양쪽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단에 지금 디스커넥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머리를 펼쳤을 때 전체적인 기장의 쉐입은 그라의 형태처럼 위쪽이 길게 되는데 어때? 여기 디스커넥션이 들어가 있겠지? 디스커넥션이 들어가 있는 건 펼쳐보면 두상이 45도로 머리를 펼쳤을 때 이 쉐입 자체가 어때요? 수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돼요. 끝선들을 정돈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대로 머리를 두상에서 45도로 펼쳤을 때 여기 보면 안에 레이어가 생긴 거 보이죠? 자, 그 모양 그대로 질감 처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상단은 펼쳤을 때 그라의 형태로 질감을 쌓게 되면 지금 이 선상에 그대로 만나게 되겠지. 그 두 개가 펼쳐졌다가 합쳐지면 같은 포인트의 무게감들은 제거가 된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많이 나가니? 많이 안 나가지. 살짝만 쓸게요. 지금 보여지는 이 쉐입의 1cm 안쪽 그리고 지금 내가 잡고 있는 판넬의 겉단과 밑단의 사이 정도부터 그리고 끝에도 레이어 확인됐죠? 자, 그렇게 해야 가위 자국이 안 나. 틴닝 자국이. 근데 만약에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딱 잘랐을 때 머리가 여기가 까칠까칠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Z까지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의 양감은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엔드로 와서 질감의 레이어도 동일하게 두 번째 단으로 분할만 해준다. 그래야 머리가 자라나왔을 때도 고객님이 불편함 없이 까칠까칠한 머리가 안 나올 거고 곱슬이 있는 고객들은 까칠까칠하게 A부터 Z까지 쭉 잘렸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계속 뒤집힌다. 양감하고 질감의 차이만 좀 이해해 주면 되고 자, 센터는 그거에 대한 중심 정도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라고 하면 사이드는 뒤쪽으로 오면서 디렉션이 살짝 뒤로 한 칸 당겨진다. 그러면 질감의 포인트가 여기였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양감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한 칸 뒤쪽 당긴 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뭐 이 정도 양을 보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너무 없애버리면 여기 가면 없앨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좀 어려워지니까 내가 적당하게 생각하는 뭐 퍼센테이지로라면 지금이 100이라고 하면 15% 정도만 감소한다. 이해되시죠? 그대로 진행할게요. 네. 자, 오늘은 틴닝으로 일단 커버를 할 건데 백포인트 아까 내가 잡았던 부분들 상단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 두상으로 올리면 자, 레이어 형태처럼 들어가서 그라의 형태로 질감을 빼낼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저번에 말했죠. 슬라이싱의 테크닉하고 동일한 거는 위빙을 떠서
여기서는 A부터 Z까지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를 살릴 거니까. 그러면 떨어뜨리면 A부터 Z까지 하더라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다 집어서 A부터 Z면 머리가 다 보이겠지. 자, 그래서 슬라이싱 하는 테크닉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위빙. 근데 몸쪽으로 당기면 빠지겠죠. 그대로 내리면 자, 아까와 겹쳐지게 되면 이렇게 가볍게 벌써부터 모양이 딱 나오네. 그죠? 누가 봐도. 그죠?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디렉션이 됐기 때문에 한 칸 뒤로 당기면서 내가 들어간 위치보다 한 칸 뒤에서 위빙 이렇게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볼륨이 많은 머리니까 확인을 하고 볼륨 위에 머리로만 구분을 해줘야 돼. 만졌을 때. 자, 다운펌 여기 다 들어갈 머리니까 확인하고. 자, 만져봐. 튀어나왔어. 딱. 자, 이 부분에다 다운펌을 줘야 돼. 아까 얘기했었던 거, 황영쌤한테 얘기했던 거. 다운펌을 확실히 주는데, 약재를 도포해서 남자들 같이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약재를 도포하고, 텐션을 내가 당겨가면서, 그냥 이 프리 텐션의 방향성만 준다 생각하고, 순만 주기는 거야. 약재가 닿기만 하면 사실 순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운펌을 여기 한 섹션을 다 눌러줘야 돼. 그래야 거울로 봤을 때 이만큼 부피가 줄면서 훨씬 슬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빠져들고 계시죠? 네. 네. 이렇게 한번 하면은 다른 데 가서 못 잘라요. 다른 데는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세세한 데는 처음 봤어요. 그대로 거울로 봤을 때 V라인, 헤어라인 다 살려주고 여기는 절대 자르면 안 돼. 여기는 틴닝이 절대 들어가 버리면 머리가 다 이렇게 휘어버리기 때문에 아웃라인에다가 일자로 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귀에 볼륨이 없어. 귀가 좀 붙어 있는 형태거든. 근데 귀가 올라온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밑에 머리에 맞춰서 양감을 빼줘야 돼. 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이건 어차피 죽일 거니까 볼륨도 그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귀의 높이만 확인한 다음에 수직. 틴닝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따지게 되면 여기 윤곽이 우리 쪽으로 볼 거고 그대로 V 텐션 자, 떨어져 있는 머리는 다 확인하고 그대로 같은 높이 선상에서 수직 자 고객님 어깨 빌려서 수직을 정확하게 세워준 다음에 확연하게 태닝 아웃라인 그러면 여기 모량이 제거가 되고 여기 모량은 하나도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운펌을 했을 때 여기는 뜰 확률이 제로 절대 뜨지 않아. 그러면 밑에만 가볍기 때문에 귀 위에 귀보다 좀 길었던 머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볼륨은 여기 쌓여 있게 돼 있어. 모량은. 그러면 이게 모량이 쌓인 거지만 실제로 머리가 내려왔을 때 볼륨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슬림해졌기 때문에 모량 제거가 됐고 밑에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에 다시 한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여기는 뭐 20%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40% 날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볼륨이 많아 보이고 들어갔다가 다시 윤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만 플랫해지면 전혀 머리에 부담감 없이 여기 볼륨이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얘네가 내려왔을 때 그거의 형태대로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혀 질감 처리한 건 보이지 않을 거고 거기까지 잘 나왔네. 그럼요. 당연히 어색하죠. 라인 체크만 먼저 하고